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웰빙 이즈 웰다잉. 오늘도 유언과 상속에 관한 부분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공유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속제도, 그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잠깐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도리도리 머리를 양쪽으로 갔다 갔다 갔다, 그 다음에 손으로 여기 노궁혈이 있는 자리를 찍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손바닥 잡기, 그 다음에는 깍지 끼기, 그 다음에는 손 씻기, 손 씻고 손 사이사이 씻어주고, 그 다음에 손끝 눌러주기까지 하는데, 노래는 퐁당퐁당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그다음 뭐 있죠?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깍지 나무를 씻는 손 씻기,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그렇죠. 머리를 양쪽으로 갔다 갔다 하는 동작. 그 다음에 손 여기 노궁이를 꼭꼭 찍는 동작. 네. 그 다음에 손을 꽉 잡아주는 동작. 그 다음에 깍지 끼기. 한 번은 오른손이 올라오도록 잡고 한 번은 왼손이 올라오도록 잡는 동작. 그 다음에 손 씻기. 손을 막 구겨주고, 그 다음에 손 사이사이 재주고, 그 다음에 손끝. 이런 동작들이 다 어떤 동작들이냐? 머리가 좋아지는 동작들입니다. 그죠? 자,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 깨어났으니까 우리 이제 기타 상속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상속에는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대습 상속.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슬아에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최근 A는 암으로 사망하면서 3억 5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상속재산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봤더니 요 남자분이 A다, 그죠? 부인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이 큰딸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요럴 경우에 우리가 상속이 어떻게 가는가를 한번 보자. 3억 5천만 남겼어, 그죠? 그럼 얼마? 1억 5천은 배우자한테 간다. 그 다음에 6천만 원, 그 다음에 딸에게는 1억. 그리고 이 딸이 죽고 없지만 이 딸의 상속분이 인정이 돼서 누구에게? 손주, 그러니까 딸이 놓은 아이죠, 그죠? 우리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외손주다, 그죠? 여기 얼마 간다? 4천만 원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다? 예습상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또 사례 하나를 보면 A 남과 처 B녀스라에 외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A라는 남자가 무단가출하여 불륜녀와 새살림을 차렸다. 이에 B가 난 B는 자살을 하게 되고, 이에 발생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A는 자신과 아들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의 여동생 C는 A의 불륜에 대하여 상속 결격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불륜만으로는 상속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B의 재산, A가 바람을 펴서 B가 자살했다, 그죠? 이 B의 재산에 대해서 1.5대 1의 비율로 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B의 자녀가 미성년자다 하면 A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법률 대리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 대리권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는 유언의 활용 및 신탁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조금 보면
예, 뭐 요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다, 그죠? 이 경우에도 만약에 A라는 남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B라는 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결국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자살했다, 그죠? 결국은 누구만 좋게 된 거예요? 예, A라는 남자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부인의 재산 몇 프로를 1.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란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숨을 내가 해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 어저께도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 나왔다, 그죠? 가족 3명이서 한꺼번에 어떤 아버지의 빚을 비관해가지고 자녀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자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다, 그죠? 근데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자, 이 참, 그 아이의 인생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른의 생각으로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될까? 예,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신탁 활용이란 거죠. 자, 재산 신탁의 활용, 미성년 자녀나 그다음에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 고령자, 장애인을 부양하면서 적절한 재산 이전을 도모해야 할 경우 전문적인 제3자에게 재산의 운용을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죠? 어려서 우리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이 재산을 관리하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운용을 맡기는 게 뭐다? 신탁이다, 탁. 그죠? 재산 신탁. 그래서 재산 신탁의 종류를 봤더니 4인의 처분으로서의 신탁이야. 유증과 유증과 그 유산이란 것이 그 어떤 원인이 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죠. 요거 있고 그다음에 유언에 의한 신탁이 있다. 설정자가 유언의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 자,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가장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없는데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재산이 있어. 근데 나도 할머니니까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뭐로 남겨요? 유언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를요? 이 유언을 집행하고 관리할 사람을 미리 딱 유언에다가 정해놓는 거죠. 그게 뭐다? 예, 유언에 의한 신탁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언에다가 이 수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럼 요건 어때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수탁자가 돼야 되는지를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언에 의한 신탁에 있어 설정자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이 있을 경우는 그 지정한 사람에게 그대로 집행이 되면 되고 만약에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순위에 의해서 선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정려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 자,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의 고저가 양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도를 했는데 시세보다 어떻게 해요? 적게 받거나 혹은 많이 받거나 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뭐로 추정을 한다? 정려로 추정을 해서 정려세를 추정한다 이럽니다. 자, 정려재산 가액은 시가 마이너스 대가입니다. 그리고 5 빼기 시가의 30%. 요게 한도가 얼마냐면 3억 원까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요거를 뺀 나머지 금액은 뭐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도로 추징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 재산이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있다. 10억 있는데 여기 시가로 따져보니까 우리 현재 그냥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게 시가라 그죠? 이 시가가 보통 한 9억 정도 하더라. 그죠? 9억 정도는 지는데 이 사람 내가 넘길 때는 얼마에 넘겼다? 예를 들면 뭐 한 3억에 넘겼다. 9억짜리를 그죠? 그럼 얼마 남아요?
6억이 남죠. 그 6억에서 다시 30%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뭐로 추정한다? 정도라고 추정.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에게 싼 가격으로 그죠? 정, 어, 남기면 이거는 그 남은 차액만큼은 뭐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료로 추정. 정료 항구로 봐서 정료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와 정료세 중에서는 다 따져봐야 되지만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보다는 뭐가 많을까요? 정료세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갑이란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 특수관계에 있는 을이 또 요 갑의 배우자나 혹 직계 좀비속에게 3년 이내에 또 양도를 했다. 그러면 또 요 어떻게 돼요? 요것도 정료로 추정한다. 우리가 요 정면세를 안 내려고 내가 어떤 특수관계 있는 사람 을에게 내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죠? 팔았는데 요 사람이 요거 사가지고 3년 안에 다시 요 갑이라는 사람의 배우자나 혹은 직계 좀비세에게 팔면 요것도 물어보는 거다. 정료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료로 추정한다. 그래서 실제 대가의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뭐로? 정료세로 인정정료세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뭐 속임수로 세금 적게 내려고 하지만 다 찾아냅니다. 그죠? 자, 우리 재산 취득자금의 정려 추정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씨는 2010년 3월 23일 아파트를 16억 원 등록세 등 부대지용이 취득하였다. 몇 개월 후 관할 세무서에서 아파트 취득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세법상 소명 금액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12억 원인 경우 재산 취득에 따른 정려 재산 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입증하지 못한 금액 16억 원 마이너스 입증한 금액이 12억 원이다. 그죠? 그럼 얼마 남아요? 4억 원이 남습니다. 그럼 요 4억 원에서 20% 하면 얼마예요? 한도는 2억이다. 그래서 16억 원 곱하기 20%는 3억 2천만 원. 한도가 2억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돈 얼마요? 2억에 대해서 내가 뭐를 내야 된다? 추정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4억 원과 2억 원 중에서는 얻은 게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에 뭐를 내게 된다? 정료 추정의 재산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이런 우리가 재산을 줄 때는 실제로 내가 이런 데서 잘 모른다면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의논하시는 거다. 자, 상속 포기각서 사례. A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자신이 상속받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면서 결혼을 강행하였다. 그 후 부친이 사망하자 A는 전의 각서와 다르게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다. 자, A에게 상속 권리가 있는가? 요거를 따지는 문제예요. 자, 결혼할 때 부모님이 엄청 반대했어. 그럼 나는 아버지 재산 안 받을게요. 안 받고 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포기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 상속 받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므로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우리 상속 포기 지난번에 있었죠, 그죠? 그거 언제부터 해야만 인정이 되겠어요? 상속을 받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된다. 요거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속이 아직 개시도 안 됐는데 내가 상속 안 받겠다고 각서 썼지만 요거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내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난 상속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재산 나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때 쓰는 이 각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반대하는 결혼하면 절대 나중에 재산 한 푼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 포기 각서 쓸게요. 하는데 이거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죠? 돼요. 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배우자 선취분이라고 했죠. 선취분. 자, 상속 재산이 7억이다. 그러면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 이 가족 중에. 자, 배우자는 얼마? 현행은 배우자 1.5니까 얼마요? 3억 가돼. 3억. 그 다음에 자식 1, 자식 2가 얼마씩요? 1씩 가져가야 되니까. 그죠? 나누기를 하면 재산을 4.5로 나눠서 거기서 1.5를 배우자가 가져가고 자녀들이 1씩 가져가게 되면 2억, 2억, 배우자는 1.5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자 선区분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논의 중인데 배우자 선区分 50%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법정 상속하자라는 게 지금 논의 중이에요. 자, 선区分 50%는 얼마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현행은 재산 7억 중에서 4.5로 나눈 거다. 그죠? 나눠서 거기서 1.5를 배우자가 가져오고 1은 자녀들이 가져갔지만 배우자 선취분 제도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배우자가 반을 가져오는 겁니다. 반을. 1.5니까. 그죠? 반을 가져오고 나머지에 그 지금 7억 같은 경우는 그럼 1.5를 갖고 면 얼마요? 5억 갖고 온다. 그죠? 5억 가지고 나머지 2억 가지고 자녀들이 1억, 1억씩 나누는 제도가 뭐다? 배우자 선취분 제도가 있다. 그죠? 이런 거. 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현재 7곳을 방문해야 된다. 첫째,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개별 신청해야 되고 사망 신고하면 금융거래 알아봐야 되고 토지라든지 국민연금, 자동차, 지방세, 국세 이게 대해서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한 곳만 방문해도 이걸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다. 어떻게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한꺼번에 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토지가 있는데 가라 하면 토지 대장 있는 쪽에서 알아봐야 되고 국민연금 가서 알아봐야 되고 자동차도 알아봐야 되고 지방세, 국세, 금융거래하는 데 가서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된다. 어디 가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이거 신청하면 이제는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 내가 상속인이긴 한데 결격 사유가 돼서 이 사람은 뭐를 못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비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우리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유산 받으려고 부모를 자식이 살해한 케이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한 뭐로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살해를 하거나 아니면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 있고 나 있는데 그러면 결국 1대1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주려고 내가 우리 형을 상해를 입혀가 사망을 하게 하거나 살해를 도모하거나 하게 되면 무효한다고요? 상속 결격 사유가 생겨서 이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비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를 치거나 또는 막 계속 압박을 줘가지고 그 피상속인 즉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들도 또한 뭐가 된다? 이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비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제, 파기 또는 은닉한자. 자, 그 상속에 관한 유언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미리 알아가지고 위조를 하거나, 그다음에 변조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디 숨겨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요게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속인의 결격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금. 자,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살아생전에 만약 우리가 또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죠? 이런 게 다 세금입니다. 자, 과세 방식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데, 자, 상속세는 과세 방식이 뭐다?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과세의 주체는 누구예요? 자, 상속세는 비상속인입니다. 우리 상속받는 사람. 내가 물려준 사람 말고 내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뭘 내야 돼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돈을 받았으면 상속세금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세는 누구예요? 수증자. 주는 사람. 그죠? 요거 수증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요 증여세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는 비상속인의 주소지. 그 다음에 수증자의 주소지. 평가 기준일은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날, 정려일은 정려를 한 날, 그죠?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정려세는 정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상속세보다는 정려세가 어때요? 더 빨라요. 그죠? 네, 그래서 상속은 내가 상속받고 6개월 안에 신고해서 상속세 내면 되고, 정려세는 언제요? 정려받은 날로부터 해서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정려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과세 표준을 봤더니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다, 10%. 그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다, 20%.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는 세율이 30%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자, 30억을 초과할 때는 얼마요? 50%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예를 들면 30억에서 내가 다 내는 게 아니죠. 50% 내면 얼마 내야 돼요? 15억을 내야 된다. 그죠? 15억을 내는데 사실은 15억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뭐 배우자 공제액도 있고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진 공제액이 있는데 여기 지금 30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액이 얼마? 한도가 4억 6천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라든지 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30억이 법이 만약에 재산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요? 4억 6천만 원 뺍니다.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25억 4천만 원 남게 되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 10억 원 초와 20억 4천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50%를 내면 됩니다. 그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30억 초과하면 50% 내야 되지만 말 그대로 하면 50억을 다 내는, 여기서 15억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가 있다? 공제액이 있다. 공제액. 뭐 배우자 공제라든지 공제가 쭉 있어요. 공제를 다 제해서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50%인데 그 누진 공제액, 내가 공제액을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럼 30억 초과는 얼마? 4억 6천만 원 정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상속 재산이 100억이네, 100억. 와,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어, 배우자가 50억 받았고, 아들이 30억 받았고, 딸이 20억 받았어. 그죠? 자, 여기서 100억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원래 같으면 100억에서는 얼마 내야 됩니까? 50% 같으면 50억 내야 된다. 그죠? 근데 50억을 다 내는 게 아니고, 50억에서 마이너스 4억 6천만 원을 빼면 얼마 내야 돼요? 45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려재산 한번 볼게요. 정려재산이 100억이 있다. 정려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내가 남기는 거는 정려입니다. 그죠? 배우자 50억 줬고 아들 30억 줬고 딸 20억 줬어요. 자, 요거는 수증자별로 받은 사람별로 다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배우자는 50억 곱하기 30억 초과니까 50% 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억 6천만 원 빼고 나면 얼마 내야 돼요? 20억 4천만 원 내야 되고, 배우자는. 아들은 30억 곱하기 40%니까 여기에서 누진 정려가 얼마죠? 1억 6천만 원이니까 10억 4천만 원 내면 되고, 딸은 얼마 내요? 딸은 20억 곱하기 40% 해서 1억 6천만 원 하고 나니까 얼마네요? 6억 4천만 원. 그래서 총 세액이 얼마예요? 3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면 지금 세금을 어디가 많이 냈어요? 상속세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살아생전에 정리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대금을 남겼지만 실제로 세금은 어디가 많이 냈어요? 상속세가 많이 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보면 자 배우자 공제 부분 최대 상속세 면세금액이 30억 원인데 원칙은 법정 지분 이내에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한다. 최소는 얼마? 5억 원까지 돼 있다. 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세금액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는 얼마요? 5억 원이다. 이렇게 되죠. 면세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자, 상속 공제에서 일괄 공제는 5억 원입니다. 5억. 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 원이다. 최고는 얼마까지? 30억 원까지다. 그죠? 그래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중에서 우리가 큰 거를 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는 몇십억을 받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을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 아까 전에 30억 이상이었을 때 우리 그 배우자가 자 50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누진 공제 얼마였어요? 4억 6천만 원 있어. 그죠? 그럼 4억 6천만 원 빼면 얼마예요? 40억 뭐 얼마 되죠. 그죠? 45억 뭐 4천만 원 이래 된다. 45억 4천만 원에서 또 뭐를 뺍니까? 배우자 공제를 또 뺄 수 있어요. 그죠? 최저가 얼마요? 5억부터 최고 30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로 공제를 받았다. 여기서 얼마 빼요? 45억에서도 5억 더 빠지네. 네. 그러면 40억에서 얼마예요? 50% 내야 된다. 그죠? 이런 이제 우리가 상속 공제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그냥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상속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을 사회에다 많이 좀 헌납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회.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외국은 이제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받아서 어디로 써요? 복지 쪽으로 많이 써요. 복지.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라 그러죠? 실버 타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내가 노후를 준비 안 하더라도 거기 가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 이런 돈 받아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런 거. 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 요것도 한도가 얼마다? 100억이다. 자, 우리 이거는 이제 막 내가 회사를 갖고 있다 어마무시한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제를 얼마까지 해준다? 100억이 한도다. 한도. 연매출이 2천억 미만이고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를 했고 2년 이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얼마까지? 한도는 100억까지 상속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공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면 오해해라. 회계사나 세무사고 미리 다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요건 좀 복잡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속세 계산 사례를 봤더니 가족관계가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다. 자, 재산 내역은 토지가 기준 시가 5억짜리 하나 있고 아파트가 시가 5억 원짜리 기준 시가는 3억이더라. 그죠? 예금 3억은 있다. 사망보험금 2억 원 있다. 그래서 자, 재산 분할을 했더니 아파트는 배우자가 나머지는 자녀들이 다 나누고 가졌다. 자, 10년 내 사전 정리한 재산이었고 장례비 900만 원을 사용했다.
자,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식은 동거하는 주택이 아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 계산 왜 하는 거 봤더니 총 상속재산이 15억입니다. 여기서 장례 비용을 빼줍니다. 900만 원 뺐어요. 그죠? 그러면 과세가액이 얼마요? 14억 9,100만 원인데 여기서 상속 공제가 얼마 빠졌어요? 11억이 빠졌어요. 자,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1억을 하니까 상속 공제가 11억이 빠져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 3억 9,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로 했더니 20%를 세율을 매겼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또 1,000만 원 하고 나니까 산출세액이 얼마 나온다? 6,82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신고세액 공제는 얼마? 682만 원을 신고를 해서 납부할 세액은 얼마요? 6,138만 원. 그래서 15억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총 남긴 재산이 15억이지만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 얼마 낸다고요? 6,138만 원 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제가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피상속인이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자, 우리 아버지가 보험료를 넣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거. 자, 보험금 수령액 곱하기, 불입보험료 총액에서 피상속이 부담한 보험료분입니다. 그죠?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은 계약자는 부, 혹은 피보험자도 부, 수익자는 누가 돼 있다? 장남이 되는 경우. 자, 계약자 우리 아버지, 피보험자도 우리 아버지, 수익자는 누가 됐어요? 장남으로 돼 있었다. 부가 10억 원의 빚과 사망보험금 6억 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단주상속세자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자, 부, 수익자 자, 어, 자가 소득이 있다. 효과 세금 없음. 자가 소득이 없어요. 그죠? 피보험자 아버지 자는 상속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만기보험금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죠?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보험금을 우리 아버지가 내고 내가 사망보험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은행 빚을 20억이나 지고 돌아가셨다. 남긴 재산은 사망보험금 15억이 유일한데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은행에서 이 사실을 알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을 압류하였는데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자, 계약자 누구? 아버지. 피보험자는 아버지. 사망시 수유자는 누구요? 아들로 되어 있다. 상속인은 요 아들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20억 남겨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이 15억이 났어. 근데 요거를 받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뭐를 했어요? 압류를 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빚이 20억이 돼서 내가 상속 포기한 거예요. 그죠? 하고 나면 요 사망보험금 15억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요걸 지금 묻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계약에 의하여 수익자가 받는 고유재산에 해당이 되므로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며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증법상 간주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받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를 해도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데 단 뭐를 내야 된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장장 3시간에 3회기에 걸쳐서 우리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죠? 이거 외에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재산이란 것은 미리미리 내 살아생전에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써야 되는 돈, 집 이런 거는 남겨놓고 최소한만 그죠?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 아까죠? 상속과 정리를 비교했을 때 세금 비교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사회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미리 누가 의논해야 돼요?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세금에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식들끼리, 상속인들끼리 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이 유언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다. 재산이 작다고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법원에 가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뭐라고 그랬어요? 1억 원짜리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회기 동안 우리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수분 많이 보충하시고, 그리고 너무 물을 또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을 많이 드셨다 싶으면 뭐를요? 물 1리터에 우리 작은 그 커피 스푼 있잖아요. 이런 커피 스푼에 한 스푼 정도의 소금을 타가지고 흔들어서 지색해서 먹어야 우리 몸 안에서 이 전해질에 균형이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땀을 많이 흘려서 내가 물을 많이 먹는다 하면 거기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